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일본 여행 중 꼭 알아야 할 새로운 규칙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사상 최대인 4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급증으로 인해 2026년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칙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여행하면 공항에서 입국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되거나 자연재해 상황에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새 규칙 9가지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일본 여행은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며 훨씬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이카 핵심 업데이트입니다. 스이카를 비롯한 일본의 교통계 IC카드는 일본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전철과 버스뿐만 아니라 편의점, 슈퍼마켓, 자판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어 여행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스이카는 일본 전역을 빠르고 간단하며 스트레스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리고 2026년 가을 일본을 자주 방문하는 분들이나 한 달 이상 체류하는 장기 여행자에게 매우 반가운 대규모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스이카 탭페이입니다. 스이카 탭페이는 모바일 스이카와 모바일 파스모의 QR코드 결제와 바코드 결제 기능을 직접 통합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 사용하던 모바일 스이카와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에 새로운 앱을 설치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충전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2만엔까지였지만 스이카 탭페이를 이용하면 최대 30만엔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송금 기능이 강화됩니다. 모바일 스이카와 모바일 파스모 사이에서 잔액을 주고받을 수 있어 친구나 가족과 잔액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넷째, 특정 지역이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이 정기적으로 발행됩니다. 여행 중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일본 여행은 더 편리하고 더 유연하며 더 경제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쾌적하게 저렴하게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두 번째는 스이카 종료된다입니다. 앞선 섹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스이카와 같은 교통계 IC카드를 사용해 이동합니다. 빠르고 편리하며 일본의 대중교통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스이카 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유명한 펭귄 마스코트를 떠올릴 것입니다. 2001년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이 캐릭터는 25년 넘게 사랑받아왔습니다. 카드뿐만 아니라 열쇠고리와 인형 등 다양한 굿즈로도 출시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스이카를 운영하는 JR 동일본은 이 사랑받던 펭귄 마스코트가 2026년도 말에 공식적으로 졸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서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글들이 이어졌고 은퇴를 철회해달라는 서명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서는 JR 동일본이 현재 사용자 참여형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으며 초기 기획 단계부터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도쿄 호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교토를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서 숙박세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수도이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도쿄도 공식적으로 숙박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1인 1박 기준 1만엔 미만의 숙박은 면세입니다. 1만엔 이상, 1만 5천엔 미만은 100엔, 1만 5천엔을 초과하면 200엔의 숙박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면세 기준이 1만 3천엔으로 상향됩니다. 대신 기존의 고정 금액 방식은 사라지고 숙박 요금의 3%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1만 3천엔 숙박에는 390엔, 1만 5천엔은 450엔, 2만엔 숙박에는 600엔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게스트하우스나 민박과 같은 저가 숙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2027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행자는 어떻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2가지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는 것입니다. 많은 호텔은 몇 달 전에 예약하면 10에서 20%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둘째, 숙소 위치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쿄에는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여행하기 위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는 지진 최신 상황, 여행 영향은입니다. 2025년 12월 일본 북부를 강타한 강한 지진에 대해 많은 시청자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도호쿠 지방의 아오모리 인근과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 인근 일부 지역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는 지진 발생 이틀 후에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느낀 점과 여행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중교통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노선은 운행이 중단되었고 다른 노선들도 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계획한 일정대로 여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며 일정 조정에 유연함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여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4일간의 체류 기간 동안 진도 3 정도의 눈에 띄는 지진을 3차례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여진은 여행자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지역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으며 일부 관광지에도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방문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바뀐 일본 입국 조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본이 외국인 여행자의 의료비 미납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가 여행자 보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시기 위해 한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한 달 동안만 외국인 여행자의 의료비 미납 금액이 6,100만엔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의료비를 20만엔 이상 미납한 외국인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향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2026년도부터 이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미납 의료비 기준이 20만엔에서 1만엔 이상으로 크게 낮아질 계획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현지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여행자는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책임감 있는 여행자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일본 여행 중 벌금 주의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통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 쓰레기통이 거의 없다는 점에 놀랍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문화가 자리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비교적 잘 작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 늘어나며 쓰레기가 쌓이고 길거리 무단 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시부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카페와 편의점에 쓰레기통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최대 5만엔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길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2,000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오사카 도톤보리와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는 숙박세 수입 약 10억엔을 활용해 쓰레기통을 대폭 늘릴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즉, 일본 전체의 여행은 보다 쾌적하고 청결해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지방여행, 훨씬 편해진다입니다. 일본의 지방을 여행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신칸센에서 내린 이후의 이동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전철과 버스가 잘 갖춰져 있지만 지방 지역에서는 택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택시가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혼잡한 시간대나 성수기에는 신칸센 도착 후 택시를 오래 기다리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군마현에서 신칸센 표를 예약할 때 택시를 동시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역 도착 후 대기 시간을 줄이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교통 공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예약한 택시는 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현재는 군마 지역에서만 시험 운영 중이지만 성과가 좋을 경우 일본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일중관계, 여행에 무슨 영향입니다.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대만을 둘러싼 정치적 발언 등의 영향으로 최근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쿄 우에노 공원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임대되어 있던 자이언트 판다가 있었는데 이 판다들이 중국으로 반환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일본에서 판다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6년 1월 26일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예약이 급증하면서 우에노 동물원은 매우 혼잡한 상황이며 혼잡 제한과 관람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판다를 보는 것이 여행의 주된 목적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판다보다 동물원 방문 자체가 목적이라면 지금의 우에노 동물원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노카시라 자연문화원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는 기츠조지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시부야나 신주쿠에서 전철로 약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으니 꼭 가보세요. 9번째는 일중관계로 교토에 무슨 일이입니다. 앞선 섹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을 둘러싼 정치적 발언의 영향으로 최근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토의 호텔 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내 호텔 요금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1박 1만엔 이하로도 품질 좋은 호텔을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토가 오랫동안 중국인 관광객에게 매우 인기 있는 여행지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호텔의 객실 여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만약 교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방문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교토의 추천 숙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유익하게 일본 여행을 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